안녕하십니까. 1번 화학 제9장 강의가 되겠습니다. 9장 열화학입니다. 제2강 오늘은 칼로리메트리 그리고 이제 열화학의 몇 가지 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칼로리메트리 열량계법, 열량계를 사용해서 이제 열량을 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열화학 반응식에 대한 열량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일단 히트 카패시티, 열 용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열량 불변의 법칙,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룰 거고, 각 화합물마다 그 화합물이 일몰 만들어지는데 열량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열량, 그 heat of form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얘기해보고, 또 각 화합물마다 그 본드가 화학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도 역시 heat of formation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질이 탈 적에 나오는 열량, heat of combustion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서 이제 어떤 응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히트 카패시티에 대해서 일단 열 용량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열을 보는데요. 비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줄 퍼 그램, 1g 물질 1g의 온도를 1도 K로 되어 있지만 도시나 K나 지금 그 차이는 같거든. 1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1도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쭉 보니까 뭐 물이 제일 크죠. 4.184 줄 퍼 그램. 그리고 이제 보통 알코올이 여기 있는데 알코올이라든지 액체 물질들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비금속. 다음에 이제 비금속으로서도 이제 좀 뭐 이렇게 SiO2라든지 여기 탄산, 석회석이라든지 이런 게 0.8 정도 되고, 또 기체가 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금속들이 비율이 낮아요. 제일 낮은 게 아마 그 금이 아니겠는가 봐요. 알루미늄 0.9, 금이 0.12. 일반적으로 금속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 낮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정도의 물질의 성질 이 차이가 있고요. 자, 그렇게 다루는데 일단 비열, 그 스페시픽 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1g의 온도를 1K 또는 섭씨 1도씩 필요한데 드는 열용량 이렇게 되겠고, 몰 열용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 1몰의 온도, 그러니까 물의 경우에는 18g이 되는 거예요. 자, 온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용량, 그러니까 4.184에다 18 곱한 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Q를, 열량을 이렇게 스페시픽 히트 카패시티를 주면은 히트 카패시티가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차를 곱해주면 열용량 곱하기 온도차는 열량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됐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열용량은 전체 들어간 열량을 이제 온도차로 나눠주게 되면 열용량이 구해주는 거죠. 보통 이걸 계산하도록 칼로리메트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등적이 있고 등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이 일정할 때의 열용량 CB, 압력이 일정할 때 열용량 C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B에다가 델타 T를 곱하면 QV가 나오고요. CP에다 델타 T를 곱하면 QP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QV는 압력이 부피가 일정할 때 열량 에너지가 되겠고,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 엔탈피가 되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칼로리메트리 문제를 한 3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저희 강의에서는 이렇게 예제를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직접 계산해봐야 되니까 설명보다는 이제 일단 예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15.5g인 합금 LOE가 있는데 그거를 가열해서 98.9도씨까지 했어요. 뭐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보통 온도가 이제 그렇게 끓는 물에서 그 정도 쉽게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물 25g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넣었더니 그 온도가 25g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온도가 22.5도에서 25.7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원래 22.5도였으니까 이게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온도를 올렸다 이런 뜻이죠. 합금의 비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열량을 구하려니까 그람수 곱하기 비열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람을 주어줬으니까 물에 그람을 주어줬으니까 물의 비열, 그람당 비열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했죠. 그리고 온도차를 곱해주면, 자, 여기서 단위를 보게 되면 그람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고 줄만 남겠네요. 그래서 온도차는 25.7이 됐잖아요. 초기가 22.5고 온도차에다가 비열 곱하고 그람수 곱해서 334줄이 지금 물이 받은 흡수한 열량이죠. 그러면 물이 흡수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그 알로이, 그 금속 합금 덩어리가 이거의 마이너스만큼을 이제 내놓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합금 덩어리의 비열은 을 계산하는 거니까 열량이 마이너스 334줄이고요. 그걸 질량이 아까 15.5g이었고 온도차는 이게 최초 온도가 98.9였어요. 최종 온도가 25.7. 같은 온도가 됐겠죠. 이 온도에서 이거는 온도가 내려가고 물은 여기서 이걸로 온도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얼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비열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합금은 1도당 1g당 0.29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겠고, 여기 이제 이것이 인슐레이션이 단열이 잘 된 이런 열량계가 됐고, 여기 젖계가 있고, 온도계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처음에 물의 온도를 재고, 그 다음에 합금의 온도를 이제 99점, 아까 막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때 뜨거울 때 꺼낼 때 온도가 있었고 이제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초기 온도가 이제 98.9도였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최종 더 이상 잘 저어주면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놔뒀다가 그 최종 온도를 측정해서 25.7도를 이런 합금의 비열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중화 반응 문제죠. 그래서 0.25몰 HCl 50ml 또 0.25몰 NaOH 50ml 섞어서 중화됐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얼마였냐면은 19.5도였었는데 온도가 21.2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중화하면서 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중화 반응의 델타 H 계산하라. 이거는 그냥 오픈 베슬에서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실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QP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메타에서 열량이 얼마냐 계산했더니 전체 매스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는 여기서 보니까 21.1에서 19.5 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이 지금 생성물이거든요. 물이 지금 얼마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용액이지만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 묽은 용액이니까 50ml, 50ml 다 대부분 용매죠. 그러니까 물이 100ml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의 비열 그냥 쓰는 겁니다. 4.184 줄 per gram씩. 그러니까 이 비열이 대충 1ml가 1g 된다고 보고서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제 g이 됐고 여기서 g당 줄이 됐고 도당 줄로 붙이면은 이게 전부 다 줄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5줄이 흡수가 됐어요. 그 용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그 칼로리메타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반응은 마이너스 715가 NaOH의 OH와 마이너스와 HCl의 H 플러스가 반응할 때 내놓은 양이 되는 거죠. 이게 반응 엔탈피에 관련이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히트 오브 리액션은 칼로리메타의 히트 오브 리액션의 마이너스가 되죠. 두 개를 합친 것이 이제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몰수, H2의 몰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OH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에서 H2O 될 때 이거의 몰수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니까 일단 50ml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 농도가 0.25몰이에요. 그래서 1000ml당 0.25몰 있는 거죠, HCl이. 그런데 이게 HCl 플러스 NaOH에서 H2O 플러스 NaCl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몰 대 1몰 대 1몰이에요. 그래서 HCl 1몰 대 H2O도 1몰, 이거 1몰 대 이것도 1몰 생겨요. 그럼 여기서 몰 HCl, 몰 HCl, 밀리리터 지워주고 몰 H2O만 남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0.0125 몰 H2O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1몰 반응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1몰 반응에 대해서 하는데 이만큼 몰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715줄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 이걸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7,20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7.2kJ. 그래서 이것이 물의
그러니까 이제 중하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중하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당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 칼로리메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봄배 열량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인슐레이션이 일단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재킷이 있고요. 아마 여기도 수조를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안쪽 컨테이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이렇게 단열이 잘 돼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물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온도계, 밖에 온도계에서 저기 온도차를 잘 컨트롤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지금이 실제 전체적으로 다 열량을 잴 거예요. 예. 그런데 온도를 잴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게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스테인리스 쇠로 돼 있고요. 스테인리스 철로 돼 있고요. 나사가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가 한 거의 1cm 정도 되는 그렇게 철로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체결이 잘 이렇게 나사로 여러 바퀴 돌려서 꽉 잠기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안전 밸브가 있고, 다음에 여기 산소 밸브가 있을 텐데, 산소가 있을 텐데, 산소를 약 30기압 정도, 30 ATM 정도로 산소를 넣습니다. 그 전에 뭘 하냐면 여기 시료 챔버가 있어요. 그릇에 여기다 시리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태울 거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 지금 극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니크로손 같이 열선이 하나 있고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밖에서 이제 스위치로 전류를 보내주면 이것이 이제 타면서 끊어지죠. 물론 타면서 여기에 점화를 시킵니다. 근데 주변에 산소가 30기압 차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단단한 강철이기 때문에 이게 부피가 일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발산되는 열은 전부 다 여기 있는 물이 다 흡수가 돼서 여기서 진행되는 이 반응이 내는 열량을 다 흡수할 수 있고, 이 반응은 어디서 부피가 일정한 정적 반응을 시키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건 Q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밤 칼로리메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 열량계에서 밤 열량계라고 그러나요? 예, 밤 열량계에서 과압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30 ATM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산소를 채우고 0.25g의 다이아몬드를 연소시켰대요. 상당히 여유가 많은 그런 실험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0.25g 거의 1카라트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큰데요. 예. 아무튼 이 다이아몬드를 연소시켰답니다. 근데 이 열량계의 연용량이 6.2kJ per 도시예요. 전체 연용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온도가 21.26도가 됐어요. 이 반응에 델타 E를 계산하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피 일정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연소 반응이네요. 다이아몬드 넣고 태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용량이 지금 6.52kJ/몰인데 온도 차이가 20도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1.26도 올라간 거예요. 계산하니까 8.2kJ이 칼로리메타의 연용량입니다. 열량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리액션은 거의 마이너스 잡아주니까 8.2 마이너스 킬로줄이 되고요. 그러니까 델타 E는 근데 이것이 얼마에 대한 거냐면 0.25g에 대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12.01g이 몰 질량이니까 이걸로 실제 양으로 나눠주고 몰 질량 곱하면 이게 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1몰의 연소열이 마이너스 395kJ이 된다. 이것은 연소하면 마이너스니까 발열했다는 뜻입니다. 예. 다이아몬드 태우면 열 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케미스트리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요. 여기서 헤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열량 불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열량 불변의 법칙. 이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엔탈피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상태 함수입니다. 그러면 반응물 상태가 있어요. 생성물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직접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세 단계로 갔다가는데
이렇게 가는 반응이 이게 지금 관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실험을 하고 2단계 실험을 하고 2단계 실험을 하면 이걸 다 합쳐주면 총 열량은 그냥 한 번에 간 거랑 똑같다. 왜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만 보잖아요. 그 경로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2단계를 알고 싶어요. 근데 2단계로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2단계 계산하고 2단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거 두 개를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엔탈피가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상태에만 관계가 되는 값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고 경로를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우리가 엔탈피를 측정을 하면 할 수 없는 것의 엔탈피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헤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헤스의 총열량 불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 반응이 두 번 한다면 이거 반응에 대해서 두 배를 해서 같이 우리가 합하고 빼주고 할 적에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개 해보면 이제 금방 적응이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두 반응의 엔탈피가 알려져 있습니다. 카본이 타서 CO2 되는 거 하고요. CO가 타서 CO2 되는 거. 반응이 이걸 H1, H3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우리가 카본을 태워서 CO를 만드는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C 플러스 O2 하면은 CO 플러스 2분의 1 O2 딱 남게 됐으면 좋은데 이게 더 지나쳐서 CO2도 되고요. 또 가지도 않고 C로도 남고 그래요. 딱 이 반응만 정확하게 딱 정량적으로 보내기가 안 되죠. 불가능하죠. 믹스처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CO만 만들어서 포집을 해놔요. 그래서 CO로 산화를 시켜서 CO2 만들 수 있죠. 산소 많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도 과량의 산소를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반응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의문이 되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1과 H2는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더하기 H2 플러스 H3가 H1이다. 그럼 H2는 H1에서 H3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H1에서 마이너스 393.51 H3를 마이너스 282.9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110.53kJ이 바로 이 반응의 엔탈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여기서 여기 가나 여기 가서 여기 가나 이 열량은 열량이 합은 이 열량과 같다. 이것을 헤스의 법칙,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반응의 델타 E를 구하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가 구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10.53.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델타 H를 구했습니다. 델타 E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그쵸? P 델타 V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겁니다. 뭐 사실은 이것이 델타 PV 해도 이제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25도씨 일기압에서 이상기체를 가정하면 PV는 nRT죠. 그래서 델타 PV는 델타 N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25도 뭐 압력도 일정했지만 델타 N에 그냥 RT가 되겠죠. 이건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N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N은 여기 1이고 여기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1 빼기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델타 NRT는 2분의 1 R 값을 8.314 줄퍼몰케로 씁니다. 그리고 온도가 298.15K 그러니까 1.24 킬로줄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델타 E는 델타 H 플러스 P 델타 PV가 이 마이너스죠, 진짜. H가 E 플러스 PV로 정의가 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고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24, 마이너스 111.77이 됩니다. 자, 보면 델타 H 마이너스 110.53 델타 E 마이너스 111.77 그러니까 1.2 킬로줄 정도가 적죠.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차이에 보면
약 1% 정도 차이, 그러니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몰수 변화가 있는데 몰수 변화가 없는 건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제 대충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루는 것이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이것을 한국말로 앞에 있는 게 스탠다드가 표준이거든요. 표준, 포메이션이 생성이에요. 생성. 여기 써 있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의 기호로는 델타 H F 노트. 노트가 표준이라는 걸 나타내고요. F가 포메이션입니다. 어떤 분들은 델타 F, 왜냐하면 여기 두 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H 노트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그건 괜찮은데, 그래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거, 일단 표준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기압, 그러니까 1atm 또는 1바, SI 유니트를 했던 바를 보고, 또 주어진 온도 25도씨를 보통 합니다. 주어진 온도 25도씨 1기압에서 엔탈피 변화를 표준 엔탈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성 원소로부터 순수한 화합물 1몰이 생성될 때 엔탈피 변화, 그거를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정의하기 때문에요.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니까 그 반응에 대한 엔탈피가 바로 그 물질의 1몰이 만들 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면 표준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AA 플러스 BB가 CC 플러스 DD 되는 이런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서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이것의 반응 엔탈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성물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화합물마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다 알아서 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각 생성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에다 몰수만 곱해가지고 합해주면 그것이 생성물의 엔탈피 총합이 되고, 각각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몰수 곱해서 개수죠. 이거는 전부 다 서메이션 반응물 엔탈피 총합이 되고, 그 차가 표준 반응 엔탈피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 HCOH,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포믹 애시드죠. 포믹 애시드가 CO하고 H2O로 분해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노트가 붙어 있어요. 노트인데 이 표준 상태인지 봐줘. 자, 이게 이제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에서 리퀴드고, CO는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맞고요. 물은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가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찾으면 그 표준 생성 반응에 대해서 사실 이런 HCO, 여기 기체가 표시가 빠졌나요? 그 다음에 H2O 리퀴드, HCOH, 이것도 액체가 빠졌네요. 어쨌든 이 표준 상태에 대해서 값들이 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하냐면 C에서 O2가 반응해서 CO가 만들어진, CO 1몰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H2O 1몰 리퀴드가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HCOH 리퀴드 1몰이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들입니다. 그런데 원소들의, 원소 다 원소죠. 원소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물 쪽이 0이고 생성물 쪽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이 반응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화합물마다 다 구해놔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하면 이거 1몰 반응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1몰 더하기 표준 생성 엔탈피 1몰에서 표준 생성 엔탈피 1몰 빼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바로 여기서 그렇게 됐죠. 이거 더하기 빼기 해주면 바로 28.36 킬로줄 이 반응 엔탈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 이게 반응물이죠. 반응물이 일단 H2와 O2와 C로 다 분해를 해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 원소로부터 CO가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만들어지죠. 자, 이 반응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마이너스 붙였고, 생성물에 대해서는 만들어지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맞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 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게 헬스의 법칙 그대로 응용을 한 거죠.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각 화합물마다 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을 빼주면 바로 반응 엔탈피 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8장 이렇게 지난번에 화학 결합하면서 화학 결합 에너지를 배웠어요. 본드 에너지. 그래서 이 본드 에너지를 가지고도 역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반응물을 전부 다 원소로 다 분해를 하죠. 아톰으로 다 분해를 하니까 이 결합을 다 깨요. 그래서 다 원자로 만들고 원자 상태에서 다시 생성물을 만들어내면 생성물에 있는 결합들을 다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본드 에너지를 줘야 본드가 분해가 되죠. 그래서 본드 에너지를 다시 내놓으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에 표준 생성 엔탈피는 프로덕트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생성물 것을 다 더한 다음에 반응물을 빼줬죠. 그런데 본드 에너지로 할 경우에는 반응물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생성물을 빼줍니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 같은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우는 반응물의 본드를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생성물 끊는데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이 네트로 흡수가 되는 것이 되죠. 이것은 흡열 반응. 여기서는 생성물을 만들 때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본드 에너지가. 이것은 발열 반응.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풀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가 주어졌어요. 보니까 여기 이게 N2 플러스 3H2 해서 2배 NH3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식을 써놓는 거 보니까 삼중결합이 하나 있고요. 여기 N2에는 그리고 H2에는 단일결합인데 3개번의 단일결합이 있네요. 그리고 이 본드를 끊어야 2개의 질소와 6개의 수소로 원자입니다.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본드 브레이킹이고, 이건 브레이크의 약자로 B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포메이션, 이 생성에 대해서 쓰니까 이때는 이 NH 결합이 6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이게 두 분자가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하는 본드 브레이킹에 대해서는 그 질소 3중결합 에너지, 그리고 수소 단일결합 에너지 3배 해주게 되면, 아까 이게 646이고 이게 436 3번을 해주면 2254 킬로줄이 이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메이션을 마이너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할 때는 NH결합이 6개 있으니까 NH결합이 6개 389를 마이너스 해주면 2334. 이 둘을 더하면 그러니까 2254에서 2334를 빼준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8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몰이에요. 그러니까 몰당 하려면 둘로 나눠져서 40kJ per 몰이 암모니아의 생성 엔탈피 값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안 붙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25도 일기압 이런 말이 없거든요. 본드 이런 거 할 적에. 그럼 보통 그렇다고는 해요. 25도 일기압.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실제로 표값을 찾으면 46.11로 나옵니다. 46.11이니까 이게 이제 오차가 크지 않냐. 근데 일단 부호는 맞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실험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드 에너지가 있으면 본드 에너지를 사용해서도 연력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딱딱한 이론들은 다 했고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좀 몇 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화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좀 살펴보면서 9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설기라고 그래요. 눈 만드는 기계. 제설하면 눈 치우는 기계도 됩니다. 그래서 스노우 캐넌이라고 그랬어요. 스노우 메이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눈대포네요. 그래서 이 컴프레스드 에어로 워터 베이퍼 약 20기압 정도를 압축을 해요. 그래서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adiabatic expan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열 팽창을 하거든요. 단열 팽창하면
단열이니까 Q가 없죠. 그리고 이게 그냥 공기 중으로 팽창을 시키니까 압력이 20기압에서 1기압에 대해서 하니까 워크가 이렇게 없어요. 생각돼서. 그리고 그 단열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델타 E 흡수 방출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뭐가 그 물들이 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미세한 노즐을 써갖고 마이크로미터 직경을 갖는 그런 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물방울들을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방울의 면적이 크죠. 보통 일반적인 컵에 든 물 이런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냉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눈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얼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단열 팽창시켜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뉴트리션 문제가 되는데 영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영양사분들은, 우리들은 보통 1칼로리 그럼 4.184 줄이에요. 근데 거기는 킬로칼로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칼로리, 우리가 생각하는 100칼로리죠.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게 지금 제가 뭔가 봤더니 쿠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자. 그래서 28g이 서빙 사이즈인데 거기에 이제 120칼로리 정도 들어있다. 칼로리가. 그래서 28g인데 120칼로리 들어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보통 패트가 얼마 들어있고, saturated fat도 있고, 뭐 아무튼 unsaturated fat도 있고, 이 saturated fat가 나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도 좀 들어있고, 소디움도 들어있고, 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제 주로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20g이 들어있는데, 슈가는 7g 들어있고, 프로틴은 2g 들어있고, 패트는 보통 4g 들어있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우리가 이 카보하이드레이트를 전량 그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도당이 연소하면서 CO2하고 물이 되죠. 사실 포도당은 이게 탄소 6개하고 H2O 6개하고 묶인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가 연소열이 마이너스 2800 킬로줄이에요. 2800. 그런데 그람당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180이 포도당의 분자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80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람당 약 한 얼마 줄이 나와요. 2800을 180으로 나눈 줄이 나오겠죠. 그런데 1칼로리가 4.184 킬로줄이에요. 그래서 4.184 나오면 이게 3.7 데칼로리 퍼 그램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은 4에서 5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보통 우리가 뭐 언제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포도당으로 환산해서 그램수를 따져보면 3.7 칼로리 퍼 그램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서빙 사이즈가 토탈 카보하이드레이트 20g이라고 그랬는데 20 곱하기 한 4나 5나 해주면 80에서 100 정도가 여기 칼로리.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패트에서도 나오고 프로테인에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합치면 120 칼로리 정도 된다. 자, 이렇게 열량을 따져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히트 오브 컨버스천입니다. 이거 연소율, 진짜 연소율이네요. 아까 같이 봄 칼로리메터에서 뭘 연소시키고 그것에 이제 그램당 또는 몰당 연소열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채워놓고 몰당 측정을 해보면 수소 1몰이 탈 때 마이너스 285 킬로줄이 나옵니다. 285 킬로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탄은 890 킬로줄이 나옵니다. 몰당. 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수소, 메테인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285, 890. 다음에 에탄올 1366 맞네요. 퍼몰리. 그 다음에 메탄올 725. 그 다음에 옥테인이 주로 저희가 휘발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470. 그 다음에 톨루엔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그냥 석탄 하면은 393 이렇게 됩니다. 몰당. 이게 이 분자량이 작아서 그래요. 12기고 이거는 상당히 크잖아요. 뭐 12개 이상 있으니까. 12개가 아니라 8개 이상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832 하여간 그 정도 크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걸 그램으로 따져주면요.
이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이거는 2로 나누면 바로 141 되겠고요. 이거는 뭐 상당히 분자량이 크니까 47 정도 나오고요. 그래파이트는 32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람당으로 보면은 또 그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중량이 중요한 게 우주선 같은 거. 그래서 우주선 연료는 수소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람당 그 열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같은 거는 액체를 쓰잖아요. 요새 뭐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컨벤셔널 보통 자동차 가솔린 엔진 쓰니까 연료 탱크를 쓸 때는 이 밀리리터당 이 연소율 그 큰 걸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옥테인을 주로 휘발유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흥미있는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 비틀이에요. 비틀이 뭐냐면 풍뎅이. 이제 폭격 풍뎅이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브라키누스라고 하는 종류인데, 얘가 뭘 하냐면 그러니까 사마귀 같은 게 잡으려고 덤비면 폭탄을 쏜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증기, 뜨거운 수증기를 팍팍 쏴서 뭐 곤충들도 뜨거운 거 맞으면 당황하니까 도망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풍뎅이 여기에 이제 어떤 샘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퀴논하고 H2O2가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자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효소가. 이 엔자임 뭘 하냐면은 이거 하이드로퀴논을 퀴논으로 산화시키는 반응을 해요. 물론 이게 산화제죠. 그래서 이 효소 반응이에요. 효소가 있어야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반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하이드로퀴논을 그 H2O2로 산화시켜서 물이 나오는 이제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하이드로퀴논이 퀴논이 되면서 H2가 나와요. 이때 177 킬로줄 퍼 반응이, 이게 뭐죠? 흡열이죠. 열을 뺏어야 돼요. 그런데 H2O2가 O2가 되면서 산소가 나올 때 이게 94.6 킬로줄 퍼몰 발열 반응이에요. 그런데 H2O하고 O2하고 반응하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이게 마이너스 286 킬로줄 퍼몰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합친 거거든요. 합치면 마이너스 204 킬로줄 발열 반응이 돼요. 이 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열로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을 덮입니다. 덮이니까 엄청나요. 이게 사실은 44kJ per 몰이 1몰인데 2몰이 있다고 해서 88kJ per 몰 있으면 끓여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열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2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갑자기 순식간에 수증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초당 20발 내지 30발 포를 뜨거운 수증기 포를 이렇게 고온의 수증기를 방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이 되겠어요. 우리가 핫팩, 콜드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군대 식량 받아보면 그 덮을 수 있는 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부수면 열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전에서 음식을 덮이고 뭐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핫팩에, 이거 웜팩인데 핫팩에 해당이 되겠고, 또 콜드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 NH4NO3 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물에 녹으면요, 녹을 때 녹음열이 26.2 킬로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흡열이죠. 그래서 흡열하니까 주위로부터 걔가 열을 흡수해서, 그래서 30g을 100ml에 녹이면 20도에서 0도씨로 팍 떨어집니다. 이 물이 100ml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콜드가 되는 거죠. 이 콜드팩이고, 반대로 칼슘 클로라이드 것이 녹게 되면 마이너스 82.8 킬로줄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이건 발열이에요. 발열하니까 열이 주위로 나오겠죠. 그래서 40g을 100ml에 녹이면 20도에서 90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뜨겁게 만들 수 있죠. 이거보다 좀 더 뜨겁게 해주면 라면을 끓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